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기현 대표가 사퇴한 직후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가 돼야 한다고 저는 여러 차례 주장을 했습니다. 이미 대세는 기울어진 것 같습니다. 어제 의원들과 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서 3분의 2 정도, 33명이 발언을 했는데 3분의 2 정도가 한동훈 추대론 쪽을 지지했다고 합니다. 나머지 사람들로 반대를 하되 이번 총선에서 한동훈 장관이 역할을 맡아야 된다라는 데는 대개 의견이 같고 대신 선대위원장이나 이런 식의 대안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자, 이미 대세는 기울었고 윤재혁 원내대표가 조금 더 의견을 수렴을 하는 절차를 거쳐서 이번 주 내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전국위원회에서 표결로 인정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비대위원장을 맡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맡은 다음사부터 절체절명의 위기 상태에 빠진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을 이끌어서 이 돌파구를 찾는 데에 본인의 승부수를 띄워야 됩니다. 가장 먼저 닥치는 위기가 1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 이 상정을 해서 통과시키겠다고 민주당이 작정을 하고 있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입니다. 자, 이 박주민 의원 같은 사람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설명을 하면서 상당히 내용이 포괄적으로 이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도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인지하게 되는 다른 사건도 수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라는 점을 지적을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이 비열한 덫에 걸린 것이지만 어쨌거나 함정 취재에 걸린 것이지만 어쨌거나 결과적으로 영상이 남아 있기 때문에 300만 원짜리 명품백을 받아서 김영란법 위반이라고 하는 이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의 형사 1부에 현재 배당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사건도 특검이 가져와서 수사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것을 박주민 의원이 시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민주당의 계산이 역시 그런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겠습니까? 때문에 김건희 특검법은 당연히 거부를 해야 되고 이것이 총선 과정에서 민주당의 선전선동 공세에 완전히 이용당하는 김건희 여사가 소환이 되느냐, 소환이 되면 공개냐, 비공개냐, 뭐 이런 식의 논란, 각종 수사 관련 진행에 관한 언론 보도, 자, 이런 걸로 인해서 총선 때 선전선동 공세의 소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일단 거부권을 행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여론을 잠재우고 여론을 설득을 하고, 자, 그리고 공천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이것을 재의결에 붙이게 된다면 3분의 2를 통과하면 다시 특검법이 확정이 되는데, 자, 이 과정에서 이 국민의힘의 공천 과정에서 탈락한, 그래서 윤석열 정권에게 마음을 돌리는 이런 탈락한 의원들이 이 탈표로 가세할 수 있느냐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때문에 한동훈 장관은 비대위원장이 되면 이런 것들을 길게 봐서 첫째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국민들의 마음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것과, 자, 그리고 앞으로 있을지도 모를 재의결을 해서 이탈표,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묘책을 찾아내야 되는데, 저는 이것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당당하게 요구를 하고 설득을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대국민 사과, 윤석열 대통령 자신도 사과하고 김건희 여사도 사과하고 이래서 일단은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왜 특검법이 이 시점에서 부적절한 것인가를 설명을 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그런 식의 변화로 이끌어낼 수 있는 역할을 한동훈 장관이 해야 됩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된 논리가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대통령의 아바타로 알려져 있는데, 과연 수직적인 당정 관계를 고쳐나가면서 수평적인 입장에서 그런 식의 요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할 수 있겠는가라는 그런 우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의 아바타이기 때문에 대통령하고 가장 친한 최측근인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같은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비대위원장을 맡아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당당하게 요구할 것은 요구하는 모습을 보이면 그 반전의 효과는 더 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느낌이라든가 감동, 이런 것은 훨씬 더 인상적일 것이다. 이런 점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비대위원장을 수락을 하는 것이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아껴뒀다가 나중에 선대위원장이라든가 또는 이제 이런 데에 쓰고, 이번에 비대위원장으로서 정치 경험이 없어서 만약에 상처를 받게 된다면 여권의 손해 아니냐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 경험이 미숙한 것도 오히려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여의도 문법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본인이 얘기하는 5천만의 문법을 쓰면서 국민들에게 신선하게 다가갈 수 있고, 그리고 이미 정치 유경험자 홍준표, 김기현 이런 대표들이 선거에서 다 망하지 않습니까? 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쫓겨나듯이 물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치 경험이라고 하는 게 비대위원장의 성공을 담보해 주지는 않는다. 그리고 선대위원장 주장도 안 됩니다. 선대위원장은 빨라야 내년 2월이나 이럴 때 등장을 하게 되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사건이라든가 이런 국면, 연말 연초 이런 데의 분위기를 확 잡지 않으면, 낙동강 전선에서 무너지면 나중에 인천 상륙작전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준결승에서 손흥민을 쓰지 않아서 패배를 하면 결승전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선대위원장보다 이번에 비대위원장으로 써야 되고, 비대위원장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김건희 특검법을 포함한 여러 가지 위기의 강을 한동훈이 배포를 통해서 적당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설득과 이 어떤 공조 이런 것을 통해서 난국을 돌파할 수 있는 배포와 능력이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